저는 지금 헬로 AI라는 업체를 만들어서 AI 쪽 일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3년 동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저는 우연히 그냥 하고 있던 기술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관련이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냥 우연히 취업을 했어요. 그때는 영어도 전혀 못했고요. 그래서 영어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입사 제안이 왔을 때 거절했어요. 나는 영어를 못해서 안 된다 라고 했더니 영어 면접을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사상 최초로 영어 면접을 보지 않고 들어간 직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들어가서 한 3년 동안은 계속해서 헬렌 켈러로 살았어요. 전혀 안 들리고 뭐라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꾸역꾸역 일은 했었어요. 기술은 코드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일을 하고 말을 못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면서 민폐를 끼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나아졌죠. 13년 동안이었으니까 그게 또 조금 나은. 근데 그때 AI를 했던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좀 있으니까 클라우드가 세상의 중심이 되었대요.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부로 가면서 조직이 다 개편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제 조직도 국내 조직에서 갑자기 글로벌 조직으로 바뀌고 제 매니저가 인도 사람이 됐어요. 또 다른 시련이었죠. 구프타라고 하는 인도 여자분이었는데 열심히 일을 시키다가 갑자기 저한테 뭔가를 따로 부르더니 일을 시키더라고요. Hey 영욱, AI is very important for you? 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AI가 너한테 중요할 거야. AI를 해라.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지금부터 거의 한 8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AI를 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사람이 자기 하기 싫은 일을 나한테 떠넘긴 거예요. 주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시키는 방법입니다. 너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떠넘기는데 그걸 몰랐죠. 그때는 되게 고마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고마워요. 왜냐하면 그것 덕분에 아직까지 이렇게 또 다른 좋은 기회들을 안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마존이 쇼핑몰이라고 해서 쇼핑몰 하는 사업이라고 안 보죠. IT 기업이에요. 그리고 테슬라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IT 기업이죠. 누구보다도 AI에 진심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전부 다 IT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에 기회가 있다. 그리고 또 IT 쪽에 기술력이나 집중이 되지 않은 나라들은 몰락을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일본이죠. 일본은 코로나 때 IT가 없어서 거의 대처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일본에서는 결제 문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뭔가 서류가 나오면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가서 보시면 전부 다 전자 결제를 해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도장을 찍어요. 심지어는 상사한테 이렇게 고개 숙이듯이 약간씩 비스듬하게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원격 결제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었다라고 했더니 그게 뭔가 봤더니 원격에서 도장을 대신 찍어주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경제 몇 위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데는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서비스들 중에서 유럽산 서비스가 있으면 기억나는 거 하나라도 될 수 있을까요? 단 한 개도 없어요. 유럽에서는 지금 현재 구글 서치가 93%인가 그렇습니다. 유럽의 서비스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가 되냐면 유럽 전체 GDP하고 미국 한 개의 GDP하고 똑같아요. 전에는 유럽 전체를 합치면 그래도 미국보다 앞섰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럽이 그렇게 몰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IT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럽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자동차 산업이죠. 여기 아직까지 비싼 벤츠, BMW, 람보르기니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근데 그런 회사들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게 보여요. 체력이. 왜냐하면 언제까지 석유를 떼서 자동차가 갈 거예요. 이제 다 전기로 바뀌죠. 근데 이 전기가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전기로 간다면 차가 굴러가는데 모든 센서들과 그리고 또 거기에 굴러가는 모든 값들을 다 컴퓨터가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제어를 못하면 차가 울컥거리고요. 그리고 얼마 못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미국과 중국이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10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6년 전에 집에서 뭔가 배달을 시키려고 하면 뭐부터 쳐다봤을까요? 그때의 경쟁력은 누가 전단지를 더 많이 돌리느냐, 누가 시적절하게 군만두 서비스를 주느냐, 이런 게 중요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전단지하고 쿠폰북,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쿠폰북 돌리는 시장이 1년에 40억짜리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먹을까 하면서 바로 핸드폰부터 들죠. 그렇죠? 이 배달의 민족 같은 시장이 1년에 4조짜리 시장이에요. 네, 지금은 완전히 바뀐 거죠. 실물 경제 위에 다 IT가 다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기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아봤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막 터미네이터가 와서 여러분들을 죽이고 이런 게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꿈, 이런 것들하고 이제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자, 기계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네. 조금 시간이 지난 책 제목 중에 보면 기계와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게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인데 그 책에 나와 있는 카피들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사람이 아닌 기계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기계와의 마라톤이 시작되었다.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위기,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당신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2000년 초반에 봤던 전망하고 지금 전망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초반에는 AI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죠.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시리 사용하세요? 네, 사용한다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그분들은 인성이 좋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인공지능한테 내가 인성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대답해 줄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대다수는 잘 사용 못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AI는 되게 단순했거든요. 근데 지금 AI는 무섭죠. 네,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AI는 단순 반복적인 것만 대체해 나갔어요. 지금 AI는 반대예요. 가장 비싼 일자리부터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일자리 어떤 게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연봉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챗GPT나 이런 애들한테 제가 소프트웨어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얘는 한 중급 정도 되는 개발자의 한 90% 정도의 역할을 해줘요. 예, 요즘에 제가 가장 같이 일을 많이 하는 친구가 챗GPT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코드를 일단 준비를 해서 요거 한 일주일 정도 작업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같이 작업하면 어떨 때는 2시간 만에 끝나요. 대신 필요한 스킬은 뭐가 있을까요? 얘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또 다른 케이스를 얘기하면 미국에 큰 로펌이 있어요. 변호사들이 한 100명씩 있겠죠. 그렇죠? 그 100명의 대부분이 이제 사건 뭐 서류 작성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판례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일이죠. 그걸 사람이 잘할까요? AI가 잘할까요? AI가 잘할 거예요. 밤에 5명이 1명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찾아주세요 하면 훨씬 더 잘 찾아줘요. 그러면 법적으로 변호사는 필요하겠지만 100명이 다 필요하진 않을 거란 얘기죠. 극적으로 사람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를 지원해주고 있는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거기도 꽤 큰 스튜디오예요. 뭐 AWS,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행사를 하고 있는 스튜디오인데 거기도 직원이 22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대표가 갑자기 AI에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집어넣고 자동화시키기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이 6명이에요. 그런데 일은 똑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성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다. 네. 왜냐하면 인성이 나쁘면 그냥 AI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의뢰받은 글이 있었거든요. 약간 논문 정도 되는 글이 있었는데 15장 정도를 이틀 만에 썼어요. 그거 쓰는데 6개 논문을 참조했고요. 그리고 외국 기사들을 다 모아서 정리하는데 중간에 챗GPT가 다 요약해 준 걸 보고 저는 또 한 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틀 만에 끝났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걸 번역하는 것도 챗GPT가 해줬어요. 그리고 냈더니 OK가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번역 시장 자체는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좁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넓어져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비용 때문에 못했던 러시아어로도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 이상한 글자인 태국어, 베트남어 이런 걸로도 다 번역해서 시장 자체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대신 몸값은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시장이 작아지는 거겠죠. 몸값은 떨어져요. 대신 이미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Don't try라고 하는데 자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나오죠. 그 정도로 의역을 잘하는 사람들의 몸값은 더 올라가요. 그래서 앞으로의 인력 구조는 압정형이 되는 거예요. 옆으로는 평평하고요. 한두 사람만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게 사회적인 굉장히 큰 괴리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현상을 들으면 더 슬퍼지죠. 이 자료는 뭐냐면 미국의 일자리 증가율이에요. 1940년대에는 37%씩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같이 생겼으면 다 취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1960년이 되면서 31%로 떨어지고요. 2000년이 되자마자 마이너스 1%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때 날아간 일자리가 아직도 복원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위대한 아메리카를 만들어 주겠다. 마가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 이제 우리라도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심리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든다. 자, 요 자료는 뭐냐면 이것도 그 미국 자료이긴 한데 보통 우리가 급여가 올라가죠. 그렇죠? 1년에 한 4%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1년에 4%가 오른다 생각하면 물가가 4% 오르면 월급은 안 오른 거죠. 이게 실질 임금 상승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 임금 상승률이 제로가 아니라 더 올라가려면 5%, 6% 올라야 되죠. 작년에는 물가가 더 많이 올랐죠. 한 10%, 20% 올라야지 조금 월급이 올랐구나라는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중퇴 근로자 같은 경우는 0보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임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요. 너 이 돈 받고 일할래? 아니면 로봇으로 대체한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돈 받고 일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대학원 졸업 근로자 정도 되면 한 0.6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 자료는 학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학력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식 근로자냐, 고숙련 노동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현상도 이게 2000년 초반에는 이런 현상이 맞았는데 지금은 고학력자들도 오히려 0보다 낮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든 이 IT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생성형 AI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미국에 보면 주가지수 S&P 500 지수에 있죠. 그걸 이렇게 트리맵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때 제일 큰 회사가 이게 1월 달에 제가 캡처한 건데 애플이었어요. 근데 애플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죠. 네, AI에 대한 대응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핸드폰 예쁘게 만들면 잘 팔렸잖아요.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죠. 에어드랍 너무 좋아요. 근데 AI에 대한 대응이 안 돼 있으니까 점점 떨어져서 지금 시총 3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망한다 그랬었어요. 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다닐 때 그때 놀라운 게 나왔었어요. 윈도우 폰이란 게 나왔었어요. 정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유일한 장점은 사람이 약간 똑똑해진다 정도의 장점이었는데 망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AI에 대한 대응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는 2등이에요. 또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근데 최근에 또 2년 전에 우리 IT 트렌드가 뭐였습니까? 2년 전에 IT 트렌드. 그렇죠. 메타버스였죠. 그 버스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사라졌죠. 그렇죠. 메타버스 한참 망할 때 그때 73%까지 가격이 떨어진 회사 주식이 바로 페이스북이었어요. 회사 이름도 메타로 바꿨잖아요. 우리 모두 다 메타, 이제 메타 휴먼 될 거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안에 내용을 열어보면 그 메타라는 그 회사에서 메타버스를 했던 부서가 리얼리티 랩스라고 하는 팀이었는데요. 그 팀의 1년 순손실이 16조였어요.
1년에. 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게 생겼죠. 그래서 저 사장님이 저기 나와가지고 네, 저렇게 고개 숙이고 미안,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메타버스 세상은 좀 더 천천히 올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을 잘라야겠어. 라고 해서 그때부터 10,000명 단위로 사람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사람을 자르고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도 그때 잘려서 나갔어요. 그래서 같이 술을 많이 먹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그 사람이 다시 나한테 술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술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이 잘려서 나갔을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이게 지금 메타의 주가 그래프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퇴사할 때 그 퇴직 보상금으로 주식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주식을 보면 신고가예요. 메타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메타도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네, 메타가 이렇게 라마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어디에다 쓸까요? 메타라는 이 회사는 광고 회사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올 때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왓츠앱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페이스북의 비즈니스는 절대적으로 광고 비즈니스예요. 여기에는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다 사람인 거예요. 광고 하나하나 다 봐야 되죠. 이상한 걸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사람이 다 봐야 되죠. 타겟팅 광고 판단해서 올리는 것도 다 사람이 해야 되죠. 그걸 이제 인공지능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만큼 잘랐는데 비즈니스는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돈 안 되는 메타버스 사업부도 이제 입틀막 시켰어요. 이제 그만해. 이제부터는 돈 버는 것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때 잘렸는데 주가가 올라서 나도 피렌치 갈래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잘 되면 가는 데 같아요. 네. 저도 가고 싶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AI다. 그리고 전에는 뭐 디바이스, 네트워크, 클라우드, 플랫폼, 컨텐츠,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AI도 당당하게 하나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에도 비용을 내고 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반 기업들은 직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전부 다 챗GPT 유료 결제를 해주진 않지만 네, 대다수 직원들한테 챗GPT를 유료 결제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수많은 AI 서비스들을 돈을 내고 구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제 옆에 약간 이상한 애는 자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더 돈을 잘 벌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네, AI도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게 승자 독식 구조라는 거예요. 인력 구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잘해야 되는 건 뭘까요?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경험치를 쌓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I가 만들어내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만들어줘요. 근데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항상 베스트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들을 모아서 조립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세상에 온 건 맞습니다. 노력을 하면 잘 돼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노력을 해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챗GPT 이런 것들이 지금 난리를 일으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퍼지고 있느냐 보면 보통 어떤 서비스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1밀리언 유저를 얼마나 빨리 달성했냐 그걸 봅니다. 넷플릭스가 3.5년 걸렸고요. 에어비앤비, 킥스타터가 2.5년이 걸렸는데 챗GPT는 단 5일 만에 1밀리언 유저를 달성해요. 요즘에 제가 알고 있는 동네에서 저거 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한 달에 $22를 내고 전부 다 유료 결제를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할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와 있지만 다 IT 전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자 자기 전공이 다 있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떻게든 IT를 접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되고요. 그걸로 내 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네,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가치를 극대화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단 열매를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영부영 하다가 뒤처지게 되면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예전에는 8대 2의 법칙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요즘 제가 느끼는 건 98대 2의 법칙이에요. 상위 2%가 거의 모든 주도권을 끌고 가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사회적인 장치들, 국가적인 서비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 하면 IT하고 접목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 의학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면 의학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최신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접목을 할 수 있을까? 만약 보건복지 서비스업이다 라고 하면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필요한 정보들을 빨리 전달하고 서비스를 만들어낼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GPT라고 하는 이 언어 모델, 뭐 인공지능 모델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판단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중학교 한 1, 2학년쯤 되면 이제 문법 배우기 시작하죠. 뭐 문장의 오형식, 뭐 투부정사, 뭐 그다음에 또 조동사 뭐 이런 것들 배우죠. 그래서 영어를 잘하나요? 못하죠. 네, 저도 거기에 피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언어는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문법으로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말들을 통째로 집어넣어서 말을 가지고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배울 때도 그렇게 하죠. 예, 부모님이 계속 나한테 얘기를 하면 어느 순간 엄마 하고 말머리 튀죠. 그리고 아빠까지 해주면 더 좋죠. 그러다가 단어가 많아지고 문장이 점점 더 완성이 되어 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얘도 컴퓨터한테 엄청난 데이터를 밀어놓고 그걸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딸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GPT 이런 거 한 번 컴퓨터로 학습시키는 비용이 한 20억 정도 들어요. 한 번에. 준비하고 있다가 고양이가 와서 엔터키를 눌러도 20억이 들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라마라고 하는 거 있었죠. 메타에. 그거 하나 만드는데 1000억 정도로 추정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지만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건 에너지입니다. 다 전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반도체 이런 것들은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근데 그 전기들을 또 뭘로 해야 될까요? 석유나 원자력 에너지로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로 그걸 다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산업도 다 재편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IT 기업들도 다시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AI로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는 네, 전기 문제, 비용 문제, 경제 문제로 이렇게 점점 더 넓어지는 걸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정보들을 얻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절대 기사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 모든 기사는 저도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다닐 때 미디어 브리핑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언론에 대한 이런 사전에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그 받았던 것 중에 하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모든 기사는 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즘에 챗GPT도 좋고 그다음에 또 유튜브도 이렇게 요약해주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최대한 이용해서 좀 더 넓은 정보들을 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